좋은 아내를 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패친 중에 이준성 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결혼 32주년 날에 이런 제하의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읽고서 문득 우리 지도자들의 아내는 어떤 분들일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처칠의 부인 클레멘타인은 처칠은 영국을 지키고 나는 처칠을 지킨다를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하는 만큼 국가 지도자의 배우자는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누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는 누구누구를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우자를 가진 후보자는 없을까요? 좋은 아내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처칠은 그에 져서 나의 반생, my early life의 끝에 나는 결혼하였고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처칠의 부인 클레멘타인은 처칠은 영국을 지키고 나는 처칠을 지킨다를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중 독일 사막의 이후 롬멜의 전차대를 격파함으로써 영국의 국민적 영웅으로 숭상시되었던 몽고메리 원스는 그에 져서 지도자의 길에서 클레멘타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녀의 내조가 없었다면 처칠의 대사업은 이룩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자신은 클레미, 즉 클레멘타인의 애칭입니다. 의 팬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재능이 뛰어난 여성으로 대단한 독서가였으며 위트가 있어 대화를 나누기가 참으로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1908년 34세의 처칠은 24세의 클레멘타인과 결혼해서 처칠이 1965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57년간 해로했습니다. 클레멘타인은 1977년 9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렇듯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좋은 아내를 갖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조건입니다. 그러나 어디 정치 지도자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경영자, 그리고 모든 리더들의 그 아내는 훌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아내가 훌륭하기 위해서는 그 남편이 또한 훌륭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위 지기자사, 여위 열기자용. 즉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저를 알아주고 믿어주었던 분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로 일해왔고 우리 그 사람을 데려가는 회사는 복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준 우리 아내를 누구보다 신뢰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알아준다는 것, 이것만큼 사람을 고무시키고 충성시키며 열정을 쏟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꽤 괜찮은 남편입니다. 여행 좋아하는 고구였습니다. 매번 방학 때마다 여행을 꼭 해야 했죠. 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4대가 함께 사는 엄중한 집안에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음을 고쳐먹고 당신 여건은 이랬다. 아침 밥상에서 밥 먹으면서 환전은 또 이랬다. 이렇게 바람도 잡아주었고 산막에 또 집안 재딱 수리해가지고 고구초당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렇게 증정도 했고 38년 교직을 끝내던 날 나름대로 거금을 들여서 멋진 선물도 했었고 또 유엔에 갈 때도 이 역사에 남을 영광의 자리에 당신 없으면 빛이 나겠는가 굳이 제가 데려갔었고 그래서 오늘도 이 신새벽에 잘 차려진 아침밥을 얻어먹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고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도 없는 이 새끼를 단 한 번도 짐 싸거나 풀거나 가보거나 한 일도 없고 어머니 정말 잘 모셨고 그리고 자식들 잘 키웠고 평생을 신새벽에 집밥 먹여서 출근 잘 시켰고 남편 자랑이라도 하라 하면 한참을 못 먹으려다가 이 사람은 정직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 데려가시는 분은 복받은 겁니다. 이렇게 최상의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 이런 대접도 받는 게 아닌가고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관계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인간관계이겠습니까? 고구는 제 칭찬을 별로 잘 안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해봐라 자꾸 이렇게 부추기면 한마디 하기는 합니다. 마지못해서 말하기를 다른 건 잘 몰라도 이 사람 데려가는 회사는 정말로 복받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칭찬이 다른 어떤 칭찬보다도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제가 거기에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 세 번째, 그 이유가 참 웃깁니다.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적당히 인정해주고 칭찬 좀 해주면 불평 없이 일도 잘합니다. 천성이라 해야 합니까 이건? 멀쩡히 있던 차 옆구리 받치고도 보험 처리 분주한 가해사 주인에게 사람 안 다쳐 정말 다행이에요. 수고 많으셨다 인사 깍듯하고 초탕집 아주머니 힘드시겠다며 고쳐달라는 내 대신 직접 가져오라는 고고 가르치고 배워서 될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산막 들어가는 길에 칭찬해 줬습니다. 당신의 음덕이 내 허물을 많이 가리는구래요. 내 생애 최고의 칭찬입니다.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내 칭찬 한번 해보는 사람들의 말 끝에 다른 건 몰라도 일에 관해서는 정직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요. 그 사람 데려가는 사람은 복받은 분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고마워했었던가를. 2015년 합창단과 유엔에 갈 때의 얘기입니다. 고구도 함께 갔습니다. 혹시라도 단원들께 민폐가 될까 염려가 되어서 어떤 경우든 피해와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가 약속했고 비용과 출국 그리고 귀국 스케줄도 지장이 있다면 별도로 하겠다고도 했으며 혹 같은 생각이 있으신 다른 분들도 함께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알게 모르게 혹이라도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살아가면서 갚아나가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한 조직의 리더 되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저것 살펴야 하고 여러모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믿는 구석이 있긴 했습니다. 아니었다면 데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고구와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누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저는 압니다. 지금도 좀 서먹해도 돌아오는 귀국길엔 다른 분들로 더 사랑을 받고 있을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언젠가 남편 자랑 한번 해보라는 토크쇼 진행자에게 아까 얘기했던 열정이 있고 정직하고 데려가는 사람 복 있고 이렇게 얘기했던 저에 대한 신뢰가 바탕합니다. 신뢰는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리시프로컬하며 확대 재생산되는 특질이 있습니다. 하나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더욱 공고해지는 신뢰, 이것이 바람직한 신뢰의 선순환적 프로세스라고 믿습니다. 먼저 믿는 게 순서입니다. 믿게 해야 믿지는 올바른 신뢰의 절차가 아니지 싶습니다.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